주기율표 표 보자. 색깔이 좋네. 이쪽 초록색 계열 이쪽하고 여기까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건 수소 비금속이야. 비금속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색깔 묘한 거 이제 금속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녹색 부분이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데가 중금속.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중간 사이. 중금속. 이렇게 알아보면 되고. 빨간 놈 두 놈 있네. 빨간 놈 두 놈. 요놈하고 요놈. 액체. 요놈 액체. 그 다음에 왼쪽 검은색 다 부채. 다 부채. 검은색 다 부채고. 이쪽 파란색 글씨로 써진 거 있지? 이거 전부 다 기체. 별거 없어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알면 좀 유식한 거. 수은하고 브로민이 액체다. 좀 아는 거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자, 포인트는 이제 이거지. 주기로 돼 있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는데 주기로 돼 있고. 1주기에 원소가 몇 개 있냐? 2개. 2주기에 8개. 그러니까 여기 2개, 8개, 8개, 18개. 이렇게 된다고. 이게 왜 8개를 될지 내년 화학 부르면 알아. 이거 녹화를 안 떴네. 고등학교 하니까. 18개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양성자가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2개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얘는 껍질이 어떻게 돼? 양성자가 막 있고 껍질이 이제 얘는 2개가 있는 거잖아 자체가.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가. 네 번째 껍질은 18개인데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별로 안 중요하니까. 포인트가 뭐다? 이 18쪽이야 18쪽. 이게 누구라고?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특징 안정적이다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가 안정적인데 여기만 2개고 나머지 8개, 이쪽은 18개지만 꽉 차 있는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모든 원소들은 어쩐다고? 모든 원소들은 이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고. 그래야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이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얘들은 어쩐다. 얘들은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어? 나트륨도 둘, 셋. 여기에 이제 끝에 하나씩 더 있다고 지금 자체가. 체가 마지막 끝에 있는 전자. 저걸 뭐라게? 원자가 전자라고 하지. 원자가 전자. 이게 최각 전자하고 약간 달라. 최각 전자하고 약간 달라. 원자가 전자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전자. 최각 전자는 마찬가지로 그 끝에 있는 전자. 제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최각 전자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 최각 전자가 몇 개냐? 8개란 말이야. 8개. 근데 얘들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냐면 빵개야. 빵개. 반응에 참여한 전자가 없거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 얘들은 7개, 얘들은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가 이제 원자가 전자이자 최각 전자가 똑같은 나머지는. 18쪽만 예외야. 원자가 전자하고 최각 전자가 18쪽은 원자가 전자가 빵이라고. 빵이. 하여간 요런 것들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얘들은 어쩐다. 이 하나를 버려버린 게 나아 자체가. 왜냐면 7개 얻으려면 너무 많잖아 자체가. 이게 한 개를 버려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버려? 얘들은 1가 플러스가 되는 형태가 된다고.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1가 플러스가 되고, 얘들은 2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 알루미늄. 여기는 3 플러스가 되겠지. 자체가. 전자를 3개 잃어버리는 거라고. 여기는 전자를 하나 얻어야 되고, 2개 얻어야 되고, 3개 얻어야 되고. 요놈들이 애매하다 그러지. 4개를 얻기도 그러고, 4개를 버리기도 그러니까, 자체가. 얘들은 주로 이제 화학결합을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야. 하여간, 요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걸 이걸 이제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왼쪽, 다시 말하면 금속 쪽에 있는 거,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겠지, 자체가. 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이게 안정하니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배울 포인트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걸 배울 거야. 그 결합의 종류가 중요하거든. 결합의 종류가. 결합의 종류에서 첫 번째가 뭐? 바로 이온 결합. 그 다음에가
공유결합. 그 다음에가 금속결합이야. 금속결합. 세 가지 얘기가 이게 이제 결합을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결합하는 이유가 어쩐다고? 안정적이기 위해서. 안정적이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데, 이온 결합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돼? 이런 것들 나트륨 같은 게 어쩐다고? 나트륨은 이 자체가 안정적인 거고, 염소는 이 자체가 안정적인 거고, 음이온이 돼가지고. 그럼 둘이 어떻게 되냐? 서로 간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간에 인력이 생길 거 아니야. 둘이가 딱 잘 달라붙지. 이런 결합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고. 이온 결합.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이 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물에 녹을 때는 얘가 전자 하나 얘한테 줘버리면 되거든 자체가. 그러면서 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녹게 되는 거지. 이온화된다고 표현하지 자체가.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이온 결합할 때 이제 그래서 막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 나오는 거 막 NaCl, MgCl2, AlCl3 같은 거.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숫자가 붙는 이유가 바로 얘는 마이너스 1가인데 얘는 플러스 1가니까 딱 맞는 거고, 얘는 플러스 2가니까 전자 두 개를 버렸으니까 얘가 두 명 필요한 거야 자체가. 얘는 마이너스 1가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얘는 플러스 3가니까 CL이 3개 있어야지 딱 맞게 된다고 자체가. 그래서 이름은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염화 알루미늄인데 뒤에 뒤에 수치가 다 다른 이유가 가스 때문에 그래. 가스 때문에. 그래서 가스를 잘 알아둬야 돼 자체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라고 했잖아. 여기 산소 마이너스 2, 여기 알루미늄 플러스 3. 그러니까 3개 버리잖아. 2개 얻어야 되는데 개수가 안 맞잖아. 최소 공배수가 얼마? 6이니까 Al2O3. 산화알루미늄은 Al2O3. 그럼 6개잖아 총. 전자 버리는 게 총 6개 받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 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그 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14족. 이 14족이 어쩐다. 14족이 요놈이 문제라고. 요놈이 14족도 문제지만 요런 경우도 있어요. 요런 경우 플로린 같은 경우 봐봐. 금속 이온이 있으면 딱 좋겠지. 이온 결합하고 딱 좋겠는데 플로린 자체만 있다고 했을 때 플로린 이 자체가 불안정하다. 불안정해. 자, 이거를 아까 저렇게 전자를 이렇게 그려갖고 표시하면 귀찮거든. 이렇게 표시 귀찮으니까 체외각 전자를 어떻게 표시해준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 점으로 해갖고. 근데 플로린 몇 개 있다? 7개 있어. 17쪽이니까. 이 뒤에 숫자가 개수라고 나오는데 뒤에 숫자가 체외각 전자 개수야. 여기 원자가 전자라고 해서 되고, 원자가 전자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여기 7개 있어. 플로린이. 마찬가지로 플로린이 있는데 이 플로린도 7개가 있을 건데 플로린끼리 있으면 무지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끼리 이 전자를 어쩐다. 이 전자를 이렇게 하나씩 내놓고 이거를 공유한다. 공유. 그래서 이거를 공유라고 해요. 전자 하나를 내놓고 자기 거인 양 서로 간에 자기 걸 하나씩 내놓고 우리가 공유하자 이거를. 그러면 얘도 8개라고 느끼고 얘도 8개라고 느끼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지.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내놓고 공유하는 거지. 근데 산소는 뭐가 달라? 산소는 어쩌겠어?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란 말이야. 2개가 부족해. 2개가. 그러니까 2개가 부족하니까 어째야 돼? 2개씩 내놔야 돼. 2개씩 내놓고 이걸 공유해야 돼. 그래서 플로린 쓸 때 어떻게 써? F2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런 분자. 이 분자가 공유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O2 이렇게 쓰는 거지. 분자 형태. 이게 안정하니까. 그래서 산소는 O라고 안 쓰는 거야. 자연계에서 산소 O라고 원자 형태는 안 돌아다니는 게 자체가. 그래서 O2로 돌아다니는 게 O2로 자체가. 이게 공유결합 때 안정하기 위해서. 근데 얘랑 다른 점이 뭐야? 다른 점이 하나 놓고 공유했잖아. 그래서 플로린은 결합할 때 하나 놓고 결합하니까 이걸 결합선이라고 하거든. 결합선을 하나만 이렇게 표시해준다고. 하나만 표시해주는데 산소는 어떻게 돼? 결합선이 두 개 있어. 두 개. 이렇게 표시해. 결합선 개수를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는 결합선이 1개라고. 17쪽은 1개. 16쪽은 결합선이 2군데서 이렇게 2개. 얘는 3개가 돼. 얘는 이게 꺼져 모르겠구나. 깜짝 놀랐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네 군데에서 결합할 수가 있어. 네 군데에서. 원자과 전자가 네 군데에서. 질소는 세 군데에서 할 수 있고 산소는 두 군데에서 할 수가 있다고 이 자체가. 그럼 봐봐. 수소 봐봐. 수소는 또 하나 군데 있을 거 아니야. 원자과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수소가 자체가. 그럼 수소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수소랑 탄소랑 만날 때 네 군데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군데에서. 그래서 CH4가 형성되는 거지. 근데 질소는 어째? 질소는 세 군데니까 수소가 세 개 붙었잖아. 그러니까 NH3가 되는 거지 자체가. 산소는 OH2가 되지. 결합할 때가 두 군데니까 자체가. 이 결합성 개수 잘 알아둬야 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시 세 개, 두 개, 한 개. 꼭 올라가. 공결합할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이온 결합할 때는 아까 말했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갔잖아. 이온 결합할 때는. 근데 공결합할 때는 결합선이 예를 들어서 붕소 같은 거 해볼까? 붕소 원자번호 5번이잖아. 붕소 원자번호 5번이니까 두 번째 껍질에 전자 개수가 3개 있어. 원자과 전자가 3개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3개 있어. 결합선이 세 군데서 할 수 있는 거야 자체가. 베릴륨은 두 군데서 있다고. 두 군데서 결합선이니까 두 군데서 그게 공결합할 수가 있는 거고 자체가. 그래서 네 개를 기준으로 그래서 14족이 중요해. 14족이 그래서 14족이 제일 많이 결합할 수 있는 게 14족이야. 결합선이 4개가 되니까.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이렇게는 안 돼. 네 군데서 다 일어나진 않아. 왜? 전자가 너무 많이 부딪혀갖고 반발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탄소 결합선이 4개다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4개가 이중결합도 있을 수 있고 삼중결합도 있을 수 있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 돼가지고 그래서 탄소가 어쩐다고. 결합할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엄청나게 많은 물질하고 화학결합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런 가방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플라스틱도 만들 수가 있다고 탄소가. 그래서 공유합을 많이 하니까 연홍 같은 거. 탄소 밑에 누구 있냐? 규소 같은 것도 알아둬라. 절마듐력이 있다. 이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물리원 할 때 이거 다시 하게 될 거야. 물리할 때 물리원. 14족이 순수삼각체 재료가 14족이라서 자체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공유결합 선 같은 거 나중에 많이 알아두면 좋아. 방금 했던 것들이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제 금속결합은 실은 배우진 않아. 화원에도 금속결합은 안 나왔을 잘. 금속결합은 화원에서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알아만 두자. 금속결합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제 원자핵이 있을 거 아니야. 물질 안에 원자핵이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들이 놓은 놈들이 좀 있거든. 놀고 있는 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야.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유전자가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긴단 말이야. 서로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당기고 얘도 당기다 보니까 다 당기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안 버려. 얘를 안 버리고 있으니까 얘랑 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서로 간에 전부 다. 이렇게 자유전자하고 원자핵과의 그 인력으로 생긴 걸 금속결합이라고 해요. 금속 이 순수하게 얘들만 쭉 있으면 이게 금속결합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자체가. 금속결합은 나오진 않더라고. 옛날에는 배웠었는데 빠져들었더라고. 두 개만 좀 잘 알아두면 돼. 이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둬요. 금속끼리 결합할 때 금속결합이라고. 자유전자랑 양성자하고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형태를 금속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가 잘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길게 뽑아 늘려 길게 되더라도 원자핵과 전자들이 계속 이제 인력을 잡고 있거든 자체가. 그래갖고 쭉 늘어날 수가 있는데 잘 늘어나는 거지. 연성이라고 하지. 연성. 마찬가지로 얇게 펼 수도 있고 이게 금속 결합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야. 연성과 전성이 좋아. 나중에 화학 시간은 들어보고 하여간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의 그 앞에 내용 문제 풀 때 앞에 내용이 있거든. 막 시할데기 없이 막 뭐라고 나왔냐 책에 보면은 지금 주기율표 만들어진 과정 막 완전히 나와 있는데 아니 나 화원에만 나오는 것 같다. 빠져버리는 거구나. 통합과학이 안 나왔나? 아씨 화원하고 통합과학을 동시에 하면 헷갈리겠네.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나와 있긴 하네. 그렇지. 뭐 모듈리라든지 뭐 멘델레프라든지 데베레라든지 이거 과학의 역사가 좀 나오거든. 그 문제 좀 안 읽어보면 문제 풀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 문제 나오면 내가 해줄게. 이거 하여간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아야 되냐면 결합은 다 했고 공유결합도 다 했고 이제 중요한 족을 몇 개 좀 알아야 되겠지. 족 어떤 족이 중요하냐? 지금 여기 1족 이름이 뭐다? 1족 이름이 요거 1족이 알카리 금속 1족이 알카리 금속 중요하다. 뭐 빼야 돼? 수소 빼야 돼. 수소는 안 들어가. 수소는 비금속이야. 알카리 금속 리튬부터 들어가. 리튬부터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누비듐, 세슘메트가거든 자체가. 알카리 금속의 특징. 이족은 뭐라고 하냐면 이족도 이름이 있다. 알카리 토금속. 알카리 토금속인데 이 특징이 둘 다 뭐냐면 자 아무거나 써볼까요? 나트륨 해볼게. 나트륨이 물에 이렇게 녹잖아.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수소기체 발생해. 수소기체. 수 맞냐? 맞네.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수소기체 발생하는데 이거 이제 이거 배웠네. 이거 배웠지? 뭐 OH가 있잖아. 그지? 염기성. 기억나냐? OH 마이너스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염기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염기성을 다른 말로 알카리성이라고 해. 원래 정확한 정의는 염기성 중에서 물에 잘 녹는 염기성을 알카리라고 하거든. 알카리라. 똑같은 얘기야. 그냥 알카리성하고 염기성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물에 녹을 때 알카리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알카리 금속인 거야. 자체가. 알카리 금속의 1조. 반응성은 누가 좋냐면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좋다. 반응성이 좋다. 방금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됐으니까 이거 염기성 잡아내는 지시약 누구 있어? 페놀프탈레인. 기억나냐? 페놀프탈레인이 무슨 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변하지? 이거 특징 알아둬야 돼. 왜냐면 염기성 잡아내는 지시약 얘가 가장 대표적이잖아. 왜냐면 페놀프탈레인이 무색 산성하고 중성일 때는 무색인데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잖아 자체가. 그래서 염기성 잡아내는 데 지시약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수소기체 발생했잖아. 수소기체 꺼져가는 성냥불을 가까이 되면 퍽 하고 터지잖아. 이거 그때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고. 반응성이 이제 왜 밑으로 가면 크냐면 반응성이 봐봐. 나트륨하고 리튬하고 차이점을 비교하면 나트륨은 껍질이 3개 있어. 3개. 리튬은 껍질이 2개밖에 없어. 껍질이. 그럼 봐봐. 전자를 이래야 양이온이 되잖아. 전자를 이래야 양이온이 되지. 그러니까 누가 양이온이 쉽게 되냐. 반응성이 문제가 뭐다? 누가 전자를 쉽게 뺏겨갖고 양이온이 잘 되느냐의 문제야. 여기서 반응성은. 근데 원자 핵으로부터 얘가 거리가 더 멀잖아. 그러니까 쉽게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얘 인력을 이기고 쉽게 도망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가까우니까 쉽게 못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껍질이 많을수록 반응성이 커버린 거야. 얘는. 일종의 특징이야. 근데 할로젠은 반대야. 여기 할로젠. 얘들은 전자를 받아와야 될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껍질이 얇아야 양성자 가운데가 원자핵이 플러스니까 껍질이 얇아야 쉽게 전자를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 얘는 좀 다르지. 그래서 상황이. 얘는 전자를 뺏길 놈들이니까 이쪽은. 그래서 껍질이 많을수록 쉽게 뺏기니까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얘는 전자를 얻어올 놈이니까 껍질이 얇을수록 전자를 쉽게 뺏어올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자체가. 할로젠이 실제로 할로젠의 특징이지. 알카리 금속. 또 알카리 금속 특징이 뭐냐면 다른 금속에 비하면 밀도가 좀 낮은 편이야. 보통 우리 금속하면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 근데 얘들은 허버 가벼워. 그래갖고 심지어는 저거 2개는 물 위에도 떠. 하도 가벼워서. 심지어는 가볍기도 하고 물러. 그냥 칼 같은 걸로 잘라져 버리냐. 금속이 칼로 잘라져 버리냐. 그래서 무르고 밀도가 작은 편이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공기 중에 수분하고 반응할 수 있거든. 공기 중에 수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수분하고 반응을 잘해. 반응을 잘하는 이유는 간단해.
이 자체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아까 말했잖아. 불안정한 상태니까 공기 중에 산소랑 흡수해가지고 그냥 산화돼 버린다든지 또는 물과 반응해가지고 다른 걸로 변하려고 한다고. 안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응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보관할 때 잘해야 돼. 카마이 같은 결합해 보니까 딴 거랑. 그래서 뭐 벤젠이라든지 기름 같은 데도 석유 이런 데 넣어갖고 보관을 해. 보관할 때. 물하고 닿으면 안 되거든. 산소하고 물하고 닿으면 안 되니까 막 그런 석유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보관한다. 실험실에 가면 그 석유가 그 안에 들어있어. 저거 안에. 석유 안에 저것들을 넣어놓거든 자체가. 그런 특징들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고.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해보면 여기 또 뭐도 있냐? 불꽃 반응 기억나냐? 불꽃 반응도 이거 있잖아. 특유의 불꽃 반응에 붉은색, 나트륨은 노란색, 우리 대표적이잖아.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 칼슘이 주황색일 거야. 이거 보라색. 이거 붉은색일 거야. 얘도. 청록색인가 될 건데 뭐 그것까지 이렇게 넣는데 하여간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소들이 알칼리 금속이 된다는 거. 이런 특징들을 조금 봐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 다음 할로젠. 아까도 말했지? 여기가 왜 잘렸어? 나 확대 안 했는데 왜 잘렸대? 17조 할로젠 같은 경우 잘 봐라. 색깔이 봐라. 색깔 이거. 기체, 액체, 고체. 무슨 뜻이다? 기체, 액체, 고체니까 밑으로 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우리 저기 상온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물질들은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야.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이미 끓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고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녹는 점이 상당히 높은 거지. 아이오딘. 근데 플로린이나 염소는 기체로 되어 있으니까 녹는 분량이 낮은 편이 되는 거지 자체가.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반응성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수소랑 만날 수가 있거든. 수소랑 만나면 지금 뭐가 되냐면 HF가 된다든지 HCl, 그 다음에 HBr, HI가 되는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이거 딱 봐도 이온화되면 뭐가 되냐? H 플러스 이온 나오거든. 그럼 산성 물질이 되는 거지. 밑으로 갈수록 강산이야 얘는. 산성.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공기 중에서 F2, Cl2, Br2, I2 분자 상태로 존재하겠지. 자체가 색깔이 점점 진해진다. 담황색, 담황색, 황색이 옅다고 그래서 담황색. 여기는 황록색. 그 다음에 여기는 젓갈색. 그 다음에 여기는 흑자색. 점점 밑으로 갈수록 색깔도 진해져. 색깔이 담황색, 황록색, 젓갈색, 흑자색. 그래갖고 점점 색깔도 진해진다는 특징도 있고. 그 밖에 얘들의 용도 같은 건 책 보면 나와 있어. 뭐 불소라겠잖아. 플로린 다른 말로. 치약에 들어있다 그러잖아. 뭐 충치 예방, 기사기라겠지 쌤이. 많이 충치 없는 것으로 쓰라고. 그 다음 염소하면 수돗물 소독할 때. 염소 수돗물 소독할 때. 그 다음에 브로민 같은 경우는 필름하고 관련되는데.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저기 소독약, 빨간 약, 요오드 팅크라고 써진 게 있거든. 그런데 뭐 쓰이는 정도 같은 것들도 알아두면 좋지. 요게 할로젠.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나도 찾아보면 알아. 그래서 항상 통합학 책 여기다 놔두고 다니는 거 하라고. 문제 풀다가 모르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보면서 찾아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의 특징이 뭐다? 아까 지금 F2 이게 Cl2 이거는 뭐다? 이거를 할 때는 이걸 이원자 분자라고 한다. 이원자 분자. 이런 표현 좀 알아줘야 돼. 원자가 두 개가 분자가 되는 거 이원자 분자라고 했지 자체가. 근데 18쪽은 특징이 뭐냐면 이 자체가 분자야. 얘는 분자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 이 자체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원자 분자라고 해. 단원자 분자.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그냥 분자야. 얘는. 자체가 안정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의 특징. 할로젠은 이원자 분자고.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다. 이래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돼.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하면